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친절하고 따뜻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적이요. 아니면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은커녕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내 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방송 주제는 바로 내 편인 사람과 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내 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더 고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나 믿고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적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현수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는 손님과 직원에게 친절하고 동네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수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민수는 현수 씨의 카페가 잘 될 때마다 늘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민수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현수 씨의 카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수 씨는 민수를 친구로 믿고 있었기에 그 배신감이 너무도 컸습니다. 민수는 정말 그의 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갈등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은 내 편처럼 보여도 그가 진정한 내 편인지 확인하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편은 당신이 힘든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은 결코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수처럼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 편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적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내 편은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적은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확신할 수 없나요? 혹은 누군가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내 편과 적을 더 쉽게 구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전인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제갈량은 유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를 도우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그를 자신의 진정한 내 편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신뢰는 유비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내 편은 어려운 시기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적어도 한 번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내 편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내 편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그 구체적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큰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행동에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내 편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가벼운 위로의 말로만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같이 해결 방법을 고민해주는 사람입니다. 김영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진 씨는 최근 큰 실수를 하여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동료인 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훈 씨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동료인 은영 씨는 영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영진 씨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은영 씨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영진 씨의 진정한 내 편임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 편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내 편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과 태조 이성계의 관계는 초창기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가 가진 정치적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며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둘의 신뢰는 조선 건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 편은 당신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진짜 내 편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과를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기쁨이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이 최근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친구는 건성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대화를 다른 주제로 전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이라면 그 순간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성취를 같이 기뻐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편은 당신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곁에서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줍니다. 하지만 적은 다릅니다. 적은 당신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호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첫째,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 둘째,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보호하는 사람. 셋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넷째, 당신이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 이들은 모두 내 편이 되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셨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내 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는 내 편인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적이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내 편인 척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과 말 속에서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적의 특징과 그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내 편은 약점을 보호해주지만
적은 그 약점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을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흘리거나 심지어 당신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소연 씨의 경험을 살펴볼까요? 소연 씨는 오랜 친구인 혜진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혜진 씨가 위로하고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들에게 소연 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소연 씨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적은 당신이 의지하는 순간을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삼습니다. 두 번째로, 적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헐뜯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음흉한 방식을 택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칭찬하거나 좋은 말을 하지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사무직 근로자인 민재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재 씨의 직장 동료인 준혁 씨는 민재 씨 앞에서는 늘 친절하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상사와의 개인 대화에서 민재 씨의 실수를 과장하며 그를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결국 민재 씨는 팀 내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직장에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은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적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합니다. 내 편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적은 그것을 시기하며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심지어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질투심에서 비롯되며 결국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연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승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의 선배인 민수 씨는 지연 씨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녀가 팀원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공을 가져갔다고 험담했습니다. 민수 씨의 행동은 결국 지연 씨의 명성을 훼손하고 그녀의 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적은 당신이 빛나는 순간을 자신의 불만과 질투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적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는 심리적 조작의 한 형태로 결국 당신이 자신감을 잃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적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끊임없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너 정말 그걸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결정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결국 적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적은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안정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적의 특징을 알고 나면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은 단순히 피하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적절한 대응 방식을 익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과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적이라고 해서 항상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은 당신에게 겉으로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중요한 일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당신의 실수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용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다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적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차분한 태도로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대응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험담을 하거나 비난할 때 그 의견에 대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또는 그 부분은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단호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지 못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로, 적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은 대개 음흉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 합니다. 이런 경우 침묵하거나 참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관점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정 동료가 당신의 실수를 과장하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면 당신은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차분한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이런 태도는 적의 공격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로,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은 종종 당신의 불안감이나 감정적인 약점을 이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외부적인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한 행동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독립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그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이 나를 흔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시킬 뿐 아니라 결국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더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관계를 단호히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과 다른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지 상대방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 용기를 가지세요. 적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때 당신의 삶은 더 건강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내 편을 찾고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피해자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줄였을 때 그 행동이 나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물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명확하고 차분하게 나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무조건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적절히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더 이상의 금전적 도움을 거부하고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명확한 경고를 하고 그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 편은 서로를 지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를 조정하고 내 편을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과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며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노력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편인 사람과 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내 편은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어려운 순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반면 적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룰 줄 알아야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첫째, 진정한 내 편은 여러분의 본 모습을 존중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적은 여러분의 성취를 시기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여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의 내 편이 되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또는 다시 한번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오늘 이 지혜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위로를 주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청취자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교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전 속 한 구절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한 영혼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